안녕하세요. 교정뱅이TV 심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교정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현재 가장 많이 쓰는 자가교체 브라켓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교정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1930년대 이후에나 유럽하고 미국, 학회가 서로 교류를 하면서 유럽까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붙이는 브라켓이라는 게 넘어가서 전파됐다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자가결착 브라켓은 언제쯤 나타났을까? 그게 최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신데 실제로는 오래됐어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러셀이라는 분이 1935년도쯤에 처음 고안을 하게 됐어요. 한 이유가 단순한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결찰, 교정 장치를 붙이고 철사를 굽 빼는 작업은 의사만 할 수 있었는데 의료법 규정 개정되면서 치과위생사도 가능하게 됐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미국은 정말 예전에는 똑같이 의사만 와이어를 뺐다 켤 수 있고 결찰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나온 게 자가결찰 브라켓입니다. 자가결찰 브라켓은 아시는 것처럼 여기 보신 것처럼 흔히 알고 있는 뚜껑이 달려 있어서 따로 결찰할 필요 없이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전에 한번 생각은 했다가 널리 퍼지지 못한 이유는 만들어 봤더니 장치도 너무 크고 비용도 많이 들다 보니까 대량 생산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지나다 한 1972년 엣지 락이라는 게 오코에서 다시 개발됐습니다. 모양은 비슷해요. 이렇게 엣지 락이 만들어지고 여기 또 지금 우리가 옹코라는 회사는 지금 데이몬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거의 데이몬의 초창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단단한 뚜껑이 달려있고 뚜껑을 열어서 만들 수 있게 됐는데 이것도 결국은 대량 생산은 불가능하게 됐어요. 비용도 그렇고 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대량 생산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널리 퍼지지 못했죠. 그렇게 되고 나서 대량 생산하면서 최초로 많이 사용하게 된 게 스피드 브라켓입니다. 닥터 한센이라는 분이 만드신 건데 이분은 캐나다 분이실 거예요. 캐나다 분에서 이분도 똑같죠. 이런 장치들을 보완하다가 스피드랑 브라켓을 만들게 되고 이 브라켓은 널리 좀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최초에 널리 상용화된 브라켓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 많이 안 쓰는 이유가 처음에 보신 것처럼 1800년 이후로도 꾸준히 기바 브라켓, 타임 브라켓에서 이렇게 메탈 형태가 많이 나왔어요. 메탈 형태로 계속 이노베이션까지 나오다가 최근에는 거의 다 세라믹 브라켓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가교체 세라믹 브라켓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심미적인 것 때문에 최근에 다들 심미적인 거 원하다 보니까 투명 브라켓도 원하게 되고 투명 장치도 원하게 쓰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메탈 형태의 브라켓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효율적이고 좋은 장치인데 환자분들이 원치 않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가결찰 브라켓을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2000년대 초반 그때부터 많이 사용하게 됐고 많이 사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데이몬이죠. 이 데이몬 브라켓 이분도 닥터 데이몬이라는 분이 설계를 하시고 만들게 된 건데 이것도 데이몬도 최근에는 다들 세라믹으로 나와서 그걸 사용하고 있지만 데이몬도 초창기 모델은 당연히 메탈이었어요. 메탈로 나와서 사용하게 됐고 그때 가장 많이 이강이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라켓이 데이몬하고 스피드였어요. 두 개 큰 차이는 뭐냐면 다시 앞으로 가서 좀 볼 수 있는데 큰 차이는 요거예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 장치가 액티브 타입이냐 패시브 타입이냐 라고 보시면 돼요. 액티브 타입, 패시브 타입의 차이는 뭐냐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뚜껑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뚜껑이 누르는 형식이냐, 철사를 넣을 때 철사를 누르는 형식은 액티브 타입이라고 하고, 이렇게 철사가 그냥 뚜껑이 단단해서 뚜껑이 이제 수동적으로 닫히는 거를 패시브 타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초반에 나왔을 때는 뭐 데이먼 유저 아니면 스피드 유저에서 두 유저 간에 많은 싸우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게 좋다, 자기들이 좋다, 어떤 게 좋다 많이 말씀하셨던 이유들이 이제 액티브 타입과 패시브 타입이 서로 좀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서로 말도 많이 하고 뭐가 좋다 논쟁도 많았죠. 이제 이전 논쟁들도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20년 좀 많이 지나다 보니까 논문들도 여러 논문들이 발표되고 하면서 두 개의 큰 차이는 없다고 결국 나왔어요.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그럼 큰 차이가 없으면 결국은 좀 더 심미적인 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서 데이먼도 최근에는 세라믹 장치로 나왔고, 저희가 흔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냥 유명한 장치죠. 클립피시 장치. 이 장치도 이제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상용화 수입이 돼서 사용하게 됐는데, 클립피시가 아주 유명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 시절만 해도 대부분 다 메탈이었어요. 메탈이었는데 클립피시가 세라믹 장치로 자개업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훨씬 심미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클립피시를 많이 쓰게 되고 지금까지 한번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유명한 장치가 됐죠. 그래서 자가결찰 장치를 흔히 말해서 요즘에는 그냥 자가결찰은 다른 장치인데 그냥 클립피시 교정이라 말하게 된 이유도 클립피시가 많이 유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하게 됐고, 최근에는 S라인까지 많이 나오게 됐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교정 브라켓을 만든 지는 많이 오래되지는 않긴 했는데 그 중에도 많이 여러 개 장치가 나오고 없어지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여러 장치들도 좀 헷갈릴 수 있으신데 여러 장치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느냐 없냐에 대해서 봤을 때는 거의 많이 없어요. 거의 많이 없어지고 요즘에는 이제 많이 쓰는 장치들이 한정화돼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병원에 오시면 환자분들께 여러 장치를 보여드리는데 꼭 물어보시는 게 어떤 장치가 좋냐 말씀하실 때 저희는 꼭 그렇게 말씀드려요. 크게 상관없으니까 환자분이 보시고 원하는 장치를 사용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년, 30년 동안 여러 논문이 나오고 사용해 봤더니 결론은 이제 효과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시는 장치를 사용하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